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주화버팁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방송을 제가 촬영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테슬라 주가인데 지금 프리마켓에서 마이너스 5%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참고가 되실까 해서 제가 좀 두 번째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자, 어제 날짜로 테슬라에서 발표했던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요. 3분기 테슬라의 생산량과 그 다음에 딜리버리 양을 발표를 했습니다. 생산량은 36만 5천 대 가량, 그리고 딜리버리는 34만 대 가량. 그래서 약 2만 대 정도 지금 딜리버리가 좀 덜 된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월가에서 예상했던 딜리버리 양이 36만 대였습니다. 그래서 약 2만 대 가량 오차가 발생했다고 해서 지금 시장에서 안 좋은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뉴스에서도 좀 부정적인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추세들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제가 서머리 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제가 2019년부터 계속 분기별로 판매되는 이 판매량을 계속 정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올해 36만 5천 대를 생산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지난 분기 대비해서 지난 분기에는 25만 8천 대를 생산했습니다. 그럼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35% 증가한 생산량을 보였고요. 그리고 딜리버리, 자, 실제 고객한테 인도를 해서 도장 꽝꽝꽝 받은 그 인도량이, 딜리버리량이 지난 분기에는 25만 대,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34만 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만큼 딜리버리 되는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작년 21년도 3분기에는요 24만 대를 딜리버리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3분기는 34만 대, 약 10만 대 가량을 더 많이 딜리버리 했어요. 더 많이 파는 거죠. 그래서 연간 전년 동월 대비 성장률은 42.5%나 급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많이 생산하고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난 2분기는 상하이 폐쇄 때문에 일시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정상 가동하면서 다 회복을 하고 더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단위로 한번 살펴보시면 요쪽에 우측에 지금 보시면요. 작년에 1년 동안에 생산해서 고객한테 인도한 딜리버리량이 약 93만 6천 대예요. 근데 지금 현재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만 다 합산해도 90만 8천 대입니다. 거의 작년 1년 동안 판매한 대수보다 거의 97%가량을 지금 판매를 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남은 3개월,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 동안, 얼마만큼 더 많이 팔 수 있을까요? 지금 이번 3분기만큼만 팔아도 예상되는 것은 지금 125만 대가 나와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작년 대비 올해 33%가 더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예정치일 뿐이고요. 실제적으로 4분기에는 더 많이 판매를 하고 더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러프하게 이번 분기가 똑같다 치더라도 연간 단위로 지금 30% 이상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테슬라의 펀더멘트는 아무 이상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그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납니다. 2019년도부터요 계속 올라오죠. 요 파란색 바는 생산량이고요, 빨간색 바는 딜리버리 양입니다. 자, 2019년도부터 이걸 그래프로 보면 쭉 계속 올라오고 있죠. 자, 지난 올해 2분기는 살짝 내려왔지만 요거는 일시적이었고요. 지금 3분기에 급격하게 솟았습니다. 자, 테슬라의 펀더멘트는 이만큼 좋은 겁니다. 공급망의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일을 잘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테슬라 투자자분들은 테슬라 믿고 가도 되겠다, 아직까지 괜찮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리가 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실적은 아직 발표를 안 했죠. 그럼 실적은 얼마만큼 나올 건지는 10월 말에 지금 실적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금 이 판매량만 봐도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전기차 매출 매출 총이익이 꾸준히 올라오다가 지난 분기만 살짝 꺾어졌죠. 이건 상하이 봉쇄 때문이었고요. 자, 지금 보셨다시피 판매량이 다시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 자, 지난 1분기, 2분기보다 훨씬 높은 수치,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렇습니다. 자, 테슬라는 장사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산도 더 혁신적으로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테슬라의 펀더멘트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왜 이렇게 꺾어지고 있을까요? 자, 그 비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지금 QQQ를 한번 보실게요. 자, QQQ로 보시면은 나스닥 지수가 지금 이렇게 직전 저점까지 많이 내려와 있죠.
그리고 스파이, SPI도 보시면은 구석에 처박혀 있죠. 자, 그런데 테슬라를 보십시오. 테슬라의 현재 위치를 보시면 시장 대비 얘는 주가가 덜 빠진 거예요. 그것은 바로 AI 데이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었어요. 옵티머스가 얼마만큼 정말 좋은 로봇을 만들어냈을까.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1년밖에 안 됐어요. 그 발표하고. 1년 동안에 얼마만큼 정말 완성도 있는 것을 만들어낼까요? 그것도 새로운 것을. 그들이 만들고 있는 것은 포커스가 좀 다르죠. AI 부분에서는 기존에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도조 시스템에서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에 들어가는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거기서 많은 부분을 재활용해서 그거를 다시 또 모디파이 해가지고 로봇에 익식할 수 있도록 그것에 이제 무게중심을 많이 맞췄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개발해 나갈 것이고요. 저는 이제 공항을 접어보기 때문에 지금 1년 동안에 그 정도 만들어낸 것도 정말 그 개발자들의 혼을 갈아넣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빡시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수익 창출이 될 때까지 로봇은 그냥 계속 R&D 투자만 될 거예요. 그러면 매출에서는 계속 마이너스 요인으로 비용으로 이제 처리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2만 달러대 로봇을 만드느니 그거는 솔직히 나중에 가봐야 됩니다. FSD만 해도 지금 얼마입니까? 로봇을 2만 달러에 판다? 그걸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가격은 나중에 또 달라질 거라고 봐요. 아무튼 지금 개발 과정에서 그리고 1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수준 높은 그 로봇을 지금 프로토타입을 그 정도 만들어냈다고 하면은 굉장히 빡시게 잘 만들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들의 백단에서는 AI 시스템이 이미 FSD 개발을 하면서 많은 노하우가 그리고 많은 데이터가 지금 축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그 로봇에 심어 넣는 것,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게 어느 정도 가시권에 있으면 나중에 지금 기존에 있던 그 로봇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로봇이 만들어질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안 좋게 나온 것은 시장에서의 어떤 기대가 AI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약간 바뀐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딜리버리에 대한 어떤 기대가 실망으로 약간 바뀐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0.5% 정도 내려가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마이너스 5%까지 빠지고 있어요. 주가의 위치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시장과 키높이를 낮춘다라고 봐도 무방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내려갈 건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건지, 그게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부터는 기술적 분석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에서 21선이 어떻습니까? 자, 21선이 원탑을 줬고, 그리고 여기서 투탑을 줬습니다. 자, 투탑을 줬다는 것은 여기서 세게 내려갈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물량을 어떻게 해야 된다? 물량을 축소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깝지만 비중을 좀 축소를 합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61선을 꺾어지고 이제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상 1차적인 지지라인은 이 밑에 200달러 부근을 봐야 됩니다. 200에서 210달러 근처를 저는 1차 지지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얼마만큼 떨어지냐면 약 20% 마이너스 진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그러면 그 정도는 떨어진다고 지금 보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 안 떨어지면 좋겠어요. 안 떨어지면 좋겠어요. 저도 테슬라 장기 투자자예요. 저는 2020년 초반부터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저는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롱런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롱런으로 가져갈 장기 투자 대상이 저는 테슬라입니다. 로보택시가 정말 상용화 될 때까지. 그런데 그 과정에 그 수년간의 과정에 엄청난 등락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면 그러면 또 소비재인 자동차 업종으로 얘는 또 타격을 받을 겁니다. 이게 실적이 이렇게 좋더라도 타격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앞으로 수년 동안 투자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그냥 이 주가의 등락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존버만 하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시장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추세 흐름에 따라서 이 비율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가는 게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정답은요 바로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주가가 30% 40% 빠지더라도 내가 더 담을 수 있고 혹은 그 마이너스 평가손을 내가 감내할 수 있으면 그런 투자자분의 성향이라면 그냥 계속 존버하는 게 맞습니다.
괜히 골치 아프게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그 골치 아프게 안 하셔도 돼요. 그 반면에 계좌의 평가 손실이 마이너스 30%, 40%, 50%까지 빠졌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런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이라면 비중을 조절해 나가는 그런 델타 헤지 전략을 쓰는 게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지만 길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부분을 대응 전략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응 전략에는 뭐가 있냐면요. 우선 첫 번째는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비중 축소를 얼마만큼 할 거지? 이게 지금 고민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개인 판단입니다. 내가 100% 풀로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50%로 반 줄이고 반은 현금으로 갖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100% 가져가다가 비중을 지금 현재는 40%까지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가지고도 자, 시장 하락, 지금 기술적으로 분석했더니 $2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20%까지 평가 손이지만 내가 팔지 않으면 평가 손이 발생하겠지만 그거조차도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보유 비중 40%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대신에 해지를 했습니다. 자, 해지는 두 가지로 했어요. 자, 시장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지, 바로 SQQQ로 해지를 좀 해놓고요. 이것은 10% 비중으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TSLQ라고 테슬라 숏 ETF입니다. 자, 테슬라 숏 ETF가 처음에 나왔을 때 테슬라 장기 투자자들은 굉장히 욕을 많이 했어요. 테슬라를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그 투자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저도 싫어했습니다. 근데 가만 고민을 해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이용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의 주식을 팔지 않고 자, 지금 장기 투자했으면 수익률이 꽤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올해 하락을 했더라도 수익이 최소 100% 이상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거를 비중 축소한다고 매도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 아까운 세금은 결국 내가 다시 살 건데, 그렇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가지고 있는 테슬라 주식은 그대로 보유하시고요. 이거는 장기로 가져가시고, 다만 지금 일시적으로 자, 이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자, 아무튼 단기간에 하락하는 이 주가의 하락률을 내가 조금 커버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임시적으로 쓰는 게 바로 TSLQ입니다. 자, 테슬라의 TSLQ는 테슬라 숏 ETF 1배수짜리 ETF예요. 그러면 테슬라가 1% 떨어지면 이 TSLQ는 플러스 1%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40%만큼 내가 포트폴리오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테슬라가요. 똑같이 테슬라 TSLQ를 40%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테슬라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마이너스 10%, 20%로 빠지더라도 얘가 그냥 역비례 관계로 쭉 이렇게 해서 그냥 세무가 되겠죠. 그러면 내 계좌의 평가손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딱 픽스돼서 더 이상 변동이 없게 됩니다. 물론 올라가더라도 테슬라 주가가 여기서 치고 올라가고 그러면 TSLQ가 떨어지겠죠. 그러더라도 내 계좌의 수익률은 그대로 고정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 해지를 풀어버리고 푼 그 돈 가지고 다시 추가적으로 본주 테슬라를 매수를 해서 비중을 확 늘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그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해지를 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권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즉 내 계좌의 평가손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는 임시적으로 TSLQ를 매수해서 가지고 있겠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 주식에 뭐 전체 다를 하시거나 아니면 반을 하시거나 3분의 1을 하시거나 그거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본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반으로 갑니다. 마이너스 20%가 떨어지는 거 일시적으로 한 달, 두 달 동안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 나는 스트레스 받아서 싫다. 근데 40% 정도 가지고 있는 이 테슬라 주식은 한 주 더 팔기가 아깝다. 그러면은 방법은 TSLQ를 매수해서 일시적으로 하락을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서너 번 정도 반복해드렸는데요. 그만큼 해볼 만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SQQQ는 전체 시장,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는 것에 대한 방어 전략이죠. 근데 지금 테슬라가 지금 높은 위치에서 지금 까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애플도 지금 그러기 시작했죠. 높은 위치에 있다가 얘가 약간의 악재가 생기니까 주가가 급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걸 달리 생각하면은 그동안 안 떨어졌던 주가가 애플하고 테슬라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했던 다른 것들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시장하고 키높이를 맞춰놨어요. 근데 애플하고 테슬라는 그 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조그마한 악재가 나오니까 이걸 크게 부풀려서 시장에서는 크게 하락을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그 종목에 대해서 해지를 하는 겁니다. 시장 전체에 대해 SQQQ 가지고 전체에 대해서 해지하는 것은 그거는 그대로 일정 비율을 가져가시고 테슬라는 TSLQ로 하시면 되고요. 애플에 대해서 그렇게 델타 해지를 하고 싶으시면 테슬라 말고 애플에 대한 어떤 숏 ETF도 있을 거예요. 테슬라는 TSLQ로 가지고 일시적인 하락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도록 해지를 한다. 그리고 이 시장과 그 다음에 테슬라 주가가 다시 회복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추세적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이 해지는 다 풀어버리고 그때 이 해지한 게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내 주식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차원의 어떤 보험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때 해지를 풀었을 때 그 현금 가지고 다시 테슬라의 본주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량이 더 늘어나 있겠죠. 그게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이면은 주식의 물량은 더 많이 늘어나 있을 겁니다. 그거는 보너스죠. 네, 이게 바로 테슬라를 좀 길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리스크를 해칭하면서 가는 리스크 해칭 전략이고 어느 정도의 방어력을 가질 수 있는 방어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요것을 이렇게 좀 머리 아프게 구사를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 주식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좀 길게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어 역할을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테슬라 투자는요 길게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펀더멘탈 괜찮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딜리버리량이 판매량이 역대 사상 최고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테슬라의 펀더멘털은 변한 게 없다. 다만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근데 그 시장 흔들림에 내가 동참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테슬라를 나는 길게 가져가고 싶고 단 한 주라도 팔기 싫다. 그런데 시장이 흔들리면 나는 동조하기 싫고 내가 흔들리기 싫으니까 나는 해지를 해 놓겠다. 그 해지의 수단은 TSLQ라는 것이 지금 괜찮은 어떤 해지 수단이다. 요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 존버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